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자, 공시법령이죠, 오늘은. 자,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자, 전체적으로 봐서 어때요? 자, 2차 과목 중에 하나 속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법령은 몇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일단 우리 확인해보고 우리가 나가보자고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이제 2018년이죠. 28회 공인중개사를 꼭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말씀드리고 가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를 쉽게 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열심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보다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시법령, 그걸 떠나서 우리 2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범위에선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1년이라는 계획은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가 1년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365일을 잡는다면,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기간은 길어봐야 뭐예요? 한 10개월에서 11개월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공인중개사를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먼저 잡아라. 우리가 왜 그러면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요게 이제 목표가 이게 되느냐.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절대평가죠.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가락만 없으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다면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잡아보죠. 부동산 공시법령. 자, 부동산 공시법령은 두 가지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대표적으로 이 법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뭡니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우리 공시법령은 우리가 시작할 때 공시법령은 몇 문제가 출제됩니까? 바로 24문제가 출제되죠. 선생님, 그러면 16문제는 어디에서 출제됩니까? 대표적으로 세법에서 출제되죠.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과 세법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한 가족, 한 지붕 밑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는 12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몇 문제가 출제됩니까?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를 뭐로 뒀어요? 대표적으로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을 잡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다 잡으면 좋겠지만,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초창기에는 요걸 먼저 잡아달라는 겁니다. 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우고, 요거부터 먼저 포인트를 잡아서 먼저 잡아두고, 그 이후에 점차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하나씩 잡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거는 요 12문제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무조건 자기가 만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수반하는 암기를 해둔다면 이거는 무조건 12문제를 맞을 수 있는 게, 이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뭐 한 3주만 해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암기가 된다면 12문제를 만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두시고,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뭡니까? 점차로 내공을 쌓아가면서 요 12문제를 목표로 해두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서, 특히 이제 2차 과목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중개사법이 되는 거죠. 중개사법을 우리가 100점을 맞춘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대적으로 2차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2차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개사법을 먼저 잡아라. 전 과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 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시법령과 세법이 있고, 대표적으로 공법이 있죠. 공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차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본다면 중개사법이 좀 수월한 과목이 되겠죠. 그러면 2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일단 중개사법을 먼저 잡고 우리가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내공을 쌓아가면 된다라는 걸, 이걸 잊지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이걸 포인트를 우리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시법령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나름대로 우리 공시법령 어렵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열심히 한다면 나름대로 자기가 전략이 구사가 된다면 우리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오히려 공시법령이 됩니다. 주로 공법은 6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법에다 초점을 맞추지, 공시세법은 공부를 하는데 좀 등한시한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초창기부터 작사를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문이 12문제는 무조건 12문제는 만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이걸 항상 우리가 유념하면서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은 1년간 계획표를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요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우리가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늘 생각해 줄 거는 절대평가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의 점수가 뭡니까? 딱 60점을 맞아서 합격하는 게 신의 점수가 되죠. 최소의 우리의 최소의 노력으로 극대의 효과를 거는 게 바로 딱 점을 맞는 거, 60점을 맞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서 우리가 우리 공인중개사 28회 합격의 영광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요거 의미를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치고 들어가 보자고요. 자,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이란 이게 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두 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법체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뭐 있어요? 공간정보, 공간정보의, 공간정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하나씩 치고 들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뭘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중심키를 잡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중심키는 어디냐? 바로 요 정보라는 단어가 되겠죠. 정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키는 뭡니까? 요 관리라는 포인트가 돼요. 관리라는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때 이제 정보는 무슨 정보를 지칭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요 지적 정보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전 법률의 명칭이 뭐냐?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이게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왜 바뀌었느냐? 대표적으로 이거는 4대강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 세계 법률이 통폐합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청량법이라는 게 있고요. 수로 업무법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지적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 개 법률을 통폐합시킨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자, 요거는 이제 청량법과 관련돼서 청량법은 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일부만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로 조사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시험 범위에서 대표적으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키라는 것은 바로 지적이라는 거죠. 지적. 그래서 요 지적이라는 중심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믹싱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청량이 탄생하죠? 바로 지적 청량이라는 게 탄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시험 범위는 지적평가, 그 다음에 지적 청량 부분만 시험 범위라는 걸 확인해 두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확인했으니까 이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지적이다. 요 의미를 잡아두고, 특히 이제 관리라는 측면, 우리 공법 교수님, 조민수 교수님은 대표적으로 관리 측면이 아니라 전뭐의 공법은 개발적 측면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공시법과 관련돼서는 개발이 아니라 대표적인 관리적 측면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라는 게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바로 등기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적평가 그러면 지적과 등기가 뭐예요?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지적과 관련된 거고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탄생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제도라는 게 탄생하고 대표적으로 등기제도라는 게 탄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법체계로 구성되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표적으로 12문제, 부동산 등기법도 대표적으로 12문제 합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에 대해서 수업을 들려면 사고가 매너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저를 보실 때, 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요쪽은 지적편, 요쪽에는 등기편 구분하면서 지적과 등기가 왔다 갔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면서 부동산 공시법령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체계를 잡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3W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뭡니까? 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후. 자, 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누가라는 거예요. 누가. 요 누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주체 그러면 주체가 뭐냐? 그러면 주체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영어로 한다면 후가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해 줄 거는 핫이죠. 핫. 영어는 뭡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을.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요. 이 대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객체를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 누가, 주체, 핫, 무엇을, 대상, 객체를 말하고 있죠.
Y라는 게 있죠. Y라는 것은 뭐냐? 왜라는 문제. 왜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 대표적으로 목적을 지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자를 따르니까 W. 그래서 대표적으로 3W를 우리가 생각해주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죠? 주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상, 객체를 살펴보고, 왜, 목적이라는 요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다시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정보 그러면 이제 지적을 우리가 지칭한다고 됐죠. 지적 정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라는 어떤 부수적인 키가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등기라는 의미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누가 후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지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토지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부정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강력한 주체가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의 주체는 대표적인 국가가 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뭐냐? 등기법의 대상, 주체는 뭐냐? 자,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도인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수인이 되죠. 이 두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주도는 바로 대표적으로 당사자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의 주체는 뭐예요? 당사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주체는 자, 바로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객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상은 지적이거든.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소리네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뭡니까?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란 좋아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대상은 바로 토지와 건물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왜 배워야 되는가? 그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조의 중심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호입니다. 소유권 보호 측면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목적은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등기를 신속하고 신속성과 대표적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의 중심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주체, 국가, 객체, 토지라는 걸 우리가 잡아내고요. 목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는 뭐예요? 바로 당사자, 바로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걸 포인트로 잡아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W 모든 법을 공부하실 때 자 3W에 대해서 누가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객체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 목적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체계가 약간 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제 비축을 좀 해 들어가자고요.
자, 주체라는 것은 이제 국가죠. 객체라는 것은 토지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이라는 게 탄생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탄생하느냐?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라는 게 탄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많으냐? 바로 대표적으로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의 바로 개념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을 1, 2, 3 그래서 지적의 가장 기본적 요소, 그래서 지적의 3요소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가 바로 등기부라는 포인트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인 이거는 기록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게 부동산 등기의 의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몇 종류냐? 그러면 이렇게 빠지겠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몇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2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다시 한번 우리가 포인트 잡았죠. 주체, 국가, 객체라는 것은 토지, 어디에 지적 공개, 등록,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 당사자, 토지와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있다. 이걸 한번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놨으니까 공통 분모를 또 한번 공통점을 한번 걸어내자고요. 자, 객체에서 토지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공통점은 이거는 토지, 여기도 토지네. 그러면 토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 자, 여기와 관련돼서 지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사람이 갖다 대면 애모에 해당돼요. 바깥 애모.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공시해준다. 그래서 지적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공시한 게,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주된 공시. 자,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권리관계가 주된 공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권리관계는 변화무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 파트는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제도라는 것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시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의 공통점은 바로 대표적으로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탄생하는 게 바로 부동산 공시 법령이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 공시와 관련되는 부동산 공시 법령이라고 그래야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강의상 편의를 위해서 이제 부동산 공시법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공시법 하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절대적, 우리 부동산 공시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우리가 공시법령을 출발점, 스타트로 딱 쓴다. 출발한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뭐예요? 바로 지금 우리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주체는 뭐예요? 주체. 그러면 주체가 뭐냐? 그럼 누가 주도를 하느냐? 그래서 국가죠. 객체는 어디에다가 토지를 어디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것, 등록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게 지적의 3요소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부동산 등기법 주체, 당사자. 당사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어디?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는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 더병회원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절대적 명령이라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걸 의미를 알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라는 개념도 이제 잡아낼 수 있어요.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어디에
토지를 자, 대상을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의 의의가 되겠죠.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등기란 토지와 건물을 자, 어디에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개념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체, 후, 객체, 무엇을 자, 목적, 왜 법을 배우는가? 그래서 부동산 공시 법령과 관련돼서는 요 첫 번째, 두 번째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아까 첫 시간 우리가 시작할 때 쉬운 것부터 먼저 잡아라. 그러면 왜 지적이 쉬우냐?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단어가 추상적이서 그런 거지. 지적은 뭡니까?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중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그러면 사실관계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먼저 잘 숙지하고 암기를 해서 문제에다 접목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의 문제는 이론과 문제를 접목이 바로바로 돼요. 등기라는 것은 변화무쌍합니다. 무슨 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적이란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요걸 보는 순간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요 정도 우리가 체계를 잡아놓고 앞으로 이제 뭐예요? 몇 주 동안은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요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가 이제 기본서 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죠. 그래서 파트 1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페이지로 본다면 맨 앞에 목차예요. 바로 9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책장이 막 넘어가야 되겠죠. 자, 잠시 기다려 드릴게요. 자, 넘겼어요? 예, 넘겼다네요. 자, 파트 1 해가지고 지적.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지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거기 이제 약간 여백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딱 스타트를 하나 적어놔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툭 쳐요. 그럼 지적을 우리가 써놓으시고, 지적이라는 걸 툭 치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지적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개발이 아니라 관리적 측면이다. 한번 써주시고, 바로 주체는 누구다? 국가. 객체는 자, 토지, 어디에다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래서 3요소.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스타트를 딱 끊어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자,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3개가 있었죠. 지적의 3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적의 3요소 우리 한번 보죠. 자,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 우리가 썼네요. 자, 우리가 뭡니까? 재료예요. 재료. 자, 재료에 해당되는 게 우리 민법 시간에 법률 사실이라고 배웠어요. 거기에 대한 요리가 바로 법률 요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으로 법률 효과라고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 3가지 요리를 지글지글 볶아서 요리를 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을 자, 여기에다 양념을 하나 칙 뿌리자고. 그래서 여기에다 단위라는 걸 하나 붙인다면 여기에서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바로 필지라는 게 탄생해요.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우리 학교론으로 가볼까요? 학교론 25일 때 이 필지를 핵지로 장난을 쳤어요. 핵지란 토지 등록 단위를 핵지라 말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라고 그래요. 자, 16회 때로 우리 가볼까요? 어디? 타임머신을 탔어요? 탔으면 우리가 16회 우리 시험장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어떤 이제 지적표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X가 되죠. 필지 단위로 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이제 필지라는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되네요. 필지라는 의미가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자,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와 첫 대면한 사람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각형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각형이 아니라 여기 이제 한 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려도 삼각형 그리면 안 돼요. 한 필지라는 걸 의미를 잡아줘야 되고. 자, 필지라는 것은 필지에 이제 한 필지가 되죠.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서울특별시라는 게 있고요. 마포구 대흥동입니다. 대흥동. 자, 369번이라는 게 있고요. 바로 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의 구성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소재라고 그럽니다. 369 바로 이게 지번이 된다라는 게 지번. 자, 지번. 대라는 게 이게 이제 지목이 되죠. 지목. 여기 이제 뭐의 필지를 구분하는 선 이게 바로 경계가 되네요. 자, 요 뭐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요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면적이라고 그래요. 필지의 면적. 여기에 이제 꼭지점 그러면 안 되죠. 요걸 이제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그래서 좌표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자,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 369번이 지번이 되고요. 그럼 대를 뭐라고 그래? 지목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경계라 그러고 요걸 뭐다? 면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바로 좌표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죠.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이름을 하나 붙여줘야 되겠죠. 요거는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자, 우리 공법 교수님 이름이 뭐예요? 조민수죠. 조민수 선생님이 되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은 그래도 각 과목의 어떤 포인트는 교수님들의 하여튼 명함은 좀, 이름은 좀 우리가 알아주셔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이제 화면과 관련돼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직접적으로 여기와 우리가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누군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셨다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 붙여주죠.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냐? 대표적으로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라는 의미가 되고 369번이 바로 지번이 되고 그러면 대가 지목이 되고 경계, 면적, 좌표가 되는 거. 그러면 토지 표시 사항에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면적과 좌표 요게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대표적으로 한 필지가 돼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무슨 단위가 된다. 토지 등록 단위다. 이런 의미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뭐냐? 바로 권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표시는 우리 법학에서 바로 사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의 표시의 등기라 그러고 대표적으로 이걸 사실의 등기로 연결되고 대표적으로 이거는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랑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등기, 그러면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 등기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죠. 자, 사람에도 뿌리가 있어. 그러면 사람의 뿌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제도예요? 호적제도라는 거죠. 호적의 명칭이 바뀌어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죠.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이제 땅의 뿌리는 지적이요. 사람의 뿌리는 호적이 돼.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으면 땅에도 이름을 붙여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중요하듯이 우리 땅의 이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별표가 5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람의 성별은 몇 개? 자, 몇 개? 우리 우스갯소리로 남성, 여성, 하리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남성, 여성 우스갯소리입니다. 아줌마 이런 경우도 있고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하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 성별은 딱 2개죠. 남성과 여성. 그러면 땅의 성별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지목이라는 겁니다. 이 지목이 그러면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선생님, 자,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성별은 몇 개냐?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28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하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경계라는 것은 이게 바로 울타리야. 이 집이라는 게 있다면 울타리가 바로 경계가 되고, 요 면적, 그러면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가중치는 약간 떨어져요. 별표가 3개짜리가 되고, 면적이 뭡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빨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꼭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소중한 꿈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다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가족이 행복하면 즉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즉 국가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이 많이 해체되고 있는 분위기에 있죠. 그러니까 가족.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게 이게 가장 소박한 꿈이면서 이게 대단한 꿈이라는 걸 저는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면적은 사람이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돼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죠. 별표가 5개짜리. 자, 좌표와 관련돼서 여기에 이제 만나니까 경계점 좌표가 돼. 그러면 요 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나중에 경계점 좌표 요리해 먹어야죠. 경계점 좌표. 여기에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요리해 먹어야 되겠죠. 등록부라는 게 탄생해. 그러면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인 뭐가 하나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요 점들의 모임들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서를. 그러면 이제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고 그러느냐? 자, 말씀해 보세요. 예, 지적의 3요소라고 그러고,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예, 필지. 좋아요.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러냐? 예, 토지의 표시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 면적, 좌표. 그러면 여기에 6개가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한 필지가 된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두면서 접근해 둬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파트 1 지적 파트에서 그 앞에다가 크게 대문짝만하게 생각해. 그러면 대문이 화려하게 열려 있어야 우리 이제 책장을 넘기면 이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자, 그 앞에다가 페이지, 자 9페이지에다 크게 하나 써놓고 드디어 대문을 활짝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뭡니까?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뒷장을 넘겨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파트 1, 챕터 1장 지적 총설이 되어 있죠. 자, 지적의 의의 10페이지입니다.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툭 쳐서 필지 동그라미, 필지 단위로 구역하고 토지의 표시, 즉 토지의 표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면서 법적 관계를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바로 뭐예요? 지적이다. 지적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네요. 자, 핵심 다지기에서 지적의 개념 요소로서 객체, 그러면 한반도의 모든 토지 줄쳐놓고요. 등록 주체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으로서 국가기관, 거기에다 키워드 딱 잡아요. 국가기관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장으로서 그거 한번 포인트를 잡아놔요. 자, 등록사항으로서 사실관계. 자, 한번 읊어봅시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와 권리관계,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 등록 방법은 실질적 심사, 직권 동그라미 쳐놓고요.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토지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걸 일명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도면과 관련돼서 지적도, 임야도 도면을 해당되고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 파일을 말한다. 그래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핵심 타지에서 지적의 개념 요소로서 등록, 객체, 투치목, 모든 토지, 주체는 지적소관청이요. 등록사항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수적으로 권리관계. 자, 등록 방법은 실질적 심사주의, 직관. 자, 지적 공부, 대장 몇 종류, 네 종류. 도면, 지적도, 임야도,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 파일 이런 의미를 잡아두면서 우리 첫 시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첫 시간에 뭘 이야기했죠? OT를 약간 했어요. 우리 공시법령을 잘하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확보를 해놔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단 지적을 먼저 확인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부동산 등기법은 자꾸 뭐의 책을 읽어가면서 내공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다.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부동산 공시법령을 잘하기 위해서는 요거 몇 개?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주체. 자, 국가공. 자, 객체는 토지와 지적공부 등록이죠. 그러면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기억해 두시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객체는, 주체는 당사자, 객체는 토지와 건물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에 이 정도 하시고 우리 나름대로 좀 확실히 쉬었다. 우리 또 둘째 시간부터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